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2023년 5월 25일에 있었던 누리호 발사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제가 당시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건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몇 년간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다양한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거든요. 사실 누리호 개발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2010년에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예산 부족과 기술적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로호 발사 성공 후에도 계속된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마침내 오늘의 성공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리호의 개발 과정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누리호 개발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액체 로켓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7톤급 액체 엔진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75톤급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고, 이 시험 설비는 최대 150톤급 엔진까지 시험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7톤급 및 75톤급 엔진을 개발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엔진 1기를 단 시험 발사체를 제작하여 발사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75톤급 엔진을 클러스터링하여 3단형 발사체를 개발, 제작, 발사했습니다. 2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성능을 최종 검증했으며 마침내 누리호는 실용위성 발사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 개발의 모든 과정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진행되었으며 150여 개의 국내 산업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노력이 오늘날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정말 독보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5월 23일, 발사체가 발사대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발사 준비를 위해 분주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발사체 이송 및 기립 작업은 오전 6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구원들이 출근하여 발사체를 육안으로 둘러보며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기체 상태 문제 없다. 나가도 된다. 라는 부분이 전달되었고 발사체가 7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이때 셔터문이 열리고 발사체가 나가면 모두가 긴장하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제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발사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송차는 나로호 때 쓰던 것을 개량하여 사용했는데 매우 낡은 시스템이어서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송로는 평탄하지 않고 경사가 있어 날씨가 맑아도 긴장이 되는데 비나 눈이 오면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노면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원은 발사체를 이동시키는 10개월 동안 460개의 공정을 해결해야 했어요. 해당 공정들을 문서화하여 여러 명이 각자 동일한 문서를 보며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통해 모든 공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사 전날인 5월 24일, 현장은 더욱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발사 7시간 전 모든 관계자들은 현장을 철수하고 콘솔에 앉아 발사 운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LCC 발사체 통제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 콘솔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대책을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운용 시나리오에 의해 명령이 오가고 이에 따라 발사대 설비들이 운영됩니다.
발사 당일 오후 1시 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령이 전달되었는데 신호가 나가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설비 밸브들이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리호 1차, 2차 발사 때는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모든 발사체는 똑같은 설계를 통해 제작되지만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그 미묘한 차이가 수백 개의 부품들과 연결되다 보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반 발사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사체를 내려서 조립동으로 다시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시 설비 부분 담당자는 내가 맡은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해 전체 프로젝트가 연기된 것이라 압박감이 상당했다 고 회상했습니다. 발사체를 내릴 때도 날씨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기립 상태에서 점검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세워둘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순환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폭발할 수 있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점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계속 공급하는 작업은 3교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발사체 내부 위성들의 배터리는 완충된 상태였지만 수일 연기되면 전압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달리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이들을 전폭 지원하면서 다른 팀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를 받고 기립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막상 현장에 방문하면 너무나 큰 부담을 줄 것 같아 사무실 내 CCTV를 통해 상황을 밤새 지켜봤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면 일이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인 분석과 실증 작업을 거치면서 18회의 테스트 중 14차례 실패를 겪었습니다. 마침내 새벽 4시 발사 가능 확인이 되었고 최종 발사일이 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만 24시간 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현장에서 직접 그 모습을 본 저는 손에 땀이 났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한 팀의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들의 실수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프로젝트가 연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5월 25일 드디어 최종 발사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구원들은 다시 한번 발사체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연구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발사대를 지켜보았습니다. 발사대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사 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6시 24분 드디어 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로켓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사 후 몇 초 동안은 모든 사람이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순조롭게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온 건물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TV 생중계 화면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단결력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로서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도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우주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이번 발사를 통해 주탑재 위성과 큐브 위성 모두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으며 모든 위성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몇몇 동아시아에서는 누리호가 남긴 황혼 현상이 인터넷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첫 로켓 개발 후 연속 발사 성공이라는 점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는 점은 특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정말 독보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목격한 후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룩할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과학자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